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사회의 현실인식과 문제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까지 총 20강에 걸쳐서 유교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강에 걸쳐서는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진단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과 유교 철학에 대한 미래 전망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 사회의 현실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세 번이라는 큰 역사적인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일제강점기하고 그다음에 6.25 동란, 그다음에 IMF 사태, 이 세 번의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를 우리는 겪게 되죠. 그 와중에 우리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특히 남성들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560만 명이라는 남자들이 강제징용에 끌려가고 또 6.25 동란 때는 200만 명의 남자가 전쟁에 죽죠. 그리고 1천만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IMF 세때는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30만 가정이 노숙자로 이제 나앉게 되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가정 해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희 일제강점기 때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나 안정적인 가정에서 생활을 못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6.25가 나서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뒤에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겪게 됐고요. 또 저희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는 또 IMF를 겪으면서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는 그러한 세 번에 걸쳐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될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 유교 철학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유학이라는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했던 2500년 동안의 각 시대마다 사회와 질서, 어떤 윤리 도덕을 담당해왔던 우리 유교 철학이 그만큼 왜곡되고 단절되고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체성을 상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서양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자본주의나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 문화가 또 붕괴되고 또 다문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풍 문화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유교 문화가 약해지는 저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죠. 그분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쓴 시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있죠. 동방의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세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적인 시를 쓰셨는데 타고르가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런 대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또 역사학자인 토인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 역시도
죽을 때 딱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의 가족 제도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 이 조상들이 일궈놨던 어떤 가풍 문화는 우리가 누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탱해왔던 어떤 문화의 구심점, 정신적 구심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적 문화적 구심점 안에는 바로 유교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교 철학에 대한 문제 진단은 저는 바로 일제의 식민화 정책에 따른 외국 말살 정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조선의 멸망 원인이 바로 선비들이다, 뭐 유교 때문이다라고 지식인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와 같은 지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빨리 재인식하고 유교 철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시대마다 유교 철학을 앞세우고 온갖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런 가짜 유림, 가짜 선비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진짜 유교 철학을 접한 그런 진짜 선비들, 진짜 유림이었다면 그런 사회를 이뤄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교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전 국민적으로 빨리 제대로 인식을 다시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분별한 서구 문화 유입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을 우리가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구촌이 한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뭐 서구 문화는 잘못되고 우리 동양 문화가 우수하고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동양은 동양식 사고 구조가 있고 서양은 서양식 사고 구조가 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긴급할 때 119가 빨리 눈에 들어오지만 서양인들은 911이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관점 자체가 정반대의 문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어떤 충돌이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것을 서양인의 관점으로 우리 문화를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동양인의 관점으로만 서양인을 판단해서 배척하거나 그걸 무조건적으로 추종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유교 철학의 핵심 목표는 바로 성인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20세만 되면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이름을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모두 다 성인군자로 만들어줬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인군자가 되는 바로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군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이 바로 사서삼경인 거죠. 그때도 얘기했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의학서적을 많이 읽고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서적을 읽어야 되듯이 바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서삼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세가 넘어서 다 성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저 그냥 감정대로 자기 경험 세계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모든 시시비비를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시시비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사회는 혼란과 부정무패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그 힘을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회가 편안할 리는 없죠. 그래서 바로 이 사서삼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성인군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과거의 세종대왕과 같은 시대의 그 태평성대,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고 율곡 이 선생이죠. 500년 전에 이분들이 그런 학문에 대해서
중국의 주자학 성리학을 우리식의 성리학 주자학으로 재편집을 하고 완성시킨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우리가 화폐에도 넣어서 그분들의 정신을 잇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의 중심, 누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유교 철학이 단순히 하나의 뭐 종교의 일부고 하나의 어떤 뭐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어떤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마르종자에다 가르칠 교, 으뜸종자죠. 인간으로서 누구나 배워야 될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충과 효, 그리고 윤리 도덕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치는 게 바로 종교였던 거죠. 그거는 바로 오륜이고, 오륜을 가르치는 덕목이 바로 유교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도 바로 3000년 동안 우리의 종교는 유교였다. 그런데 서양의 어떤 학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종교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100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라는 용어 자체를 서양의 릴리전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어떤 신앙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종교를 잃어버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종잡을 수 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을 잘 잡아서, 중심을 잘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국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국가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또 개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굳건해지면 뭐 자살률, 뭐 사회 문제 상당 부분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는 신앙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5000년 동안 내려온 고종 황제가 말한 3000년 동안의 우리의 종교는 유교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교 철학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인성, 오륜의 덕목인 내용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인성의 특징을 유교 철학에서는 이제 무유불선이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또 유순무강한 거다. 그러니까 무유불선이라는 것은 불선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100% 순도 100%짜리 선함만 존재한 거죠. 거기에 조금도 털끝만큼도 악이 끼어들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누구나 인간은 본성은 그렇게 100% 선으로도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선을 100% 순수하게 100%돼 있는 선을 이렇게 끌어내려면,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려면 무유불선은 유순무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리대로 억지로 강제함이 없이 순리대로 해야지 그게 100% 선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리사욕이나 어떤 강제로 이를 끌어내려고 하면 그만큼 이 본성이 왜곡되고 때가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소학 옛날 어린이들 8살에 서당에 가면 바로 가르치는 책이 소학인데 그 소학의 첫 머리에 바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인간은 다 선하다. 다 착하고 선하게 100%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선을 너희가 실천을 하려면 바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억지로 어떤 욕심을 부려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본성이 순리대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장애 요인이 뭐냐?
바로 이제 불승지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자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 이길 수 없는 환란. 이거는 바로 이게 안 좋은 습관으로 해서 만들어지겠죠. 물론 부모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서 어떤 DNA 상의 유전자 상에서도 어떤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으로 불승지환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태어나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내적 불행을 통해서 이런 불승지환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이 소학을 가르쳐야 되는 목적을 주자는 이 불승지환을 최소화시켜서 본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 소학을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소학이라는 과목이 없죠. 우리가 조선 500년뿐만이 아니고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이 어린이들에게 이 소학이라는 그 교육 교재를 통해서 그런 성인 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쭉 가르쳤을 텐데요. 지금 근 1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로 바로 우리 유교 철학이 뒤로 밀리면서 소학 교육이 사라진 게 지금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이 소학 교육만 제대로 시켜놓으면 성인이 됐을 때 웬만한 그 불승지환을 최소화시켜서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의 정책을 쓰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요, 이 소학을 가지고 초등학교들한테 의무적으로 6년 동안 꼭 소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 또 자살 문제, 출산 문제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제시를 드립니다. 그건 바로 공자님의 극기복례라는 방법으로서 불승지환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공자님께서 제시를 하셨죠. 바로 극기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감정 조절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극기복례를 하는 것이 바로 어질인 생명력, 자기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바로 어질인인데, 바로 인을 행하는, 인을 회복하는 이 방법으로 극기복례를 공자님은 제시하셨죠. 그러니까 극기복례라는 것은 바로 불승지환을 이겨내서 인간의 본성 100% 선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 선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게 바로 어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인인데, 인은 바로 씨앗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인하면 복숭아 도자에 어질인자 하면 복숭아 씨앗을 얘기하고, 살구씨는 바로 행인. 그래서 인간의 마음씨를 바로 어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선생께서는 의서에 손발이 마비되는 병을 불임병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 사람은 인한 거죠.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불인한 거고요. 그건 곧 소통을 말하는 거죠. 타인과 이 관계가 잘 유지되면 인한 관계가 되는 거고,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을 겪으면 불인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하고도 관계가 있고 식물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인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만물일체 사상이고요. 그러한 인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유학에서 추구하는 대동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에 뭐 TV에서도 어떤 직장을 이렇게 포커스로 잡아서 사장과 직원들이 아주 소통이 잘 되고, 직원들은 사장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사장은 또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인한 회사들이 있지요. 그런 회사는 바로 그 회사에서는 적어도 대동사회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유교 사회라는 것이 또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이렇게 대동사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용어들을 설명할 때 본성과 마음의 작용을 이 그림으로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중용의 첫 이제 장에 바로 천명지성, 솔성유도, 수도지유교 이 세 문장이 바로 중용의 핵심 문장인데요. 바로 천명, 하늘에서 누구나 선한 본성을 다 100% 선한 본성을 다 태어났다고 그래요.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옛날 같은 어떤 신분제 사회에서도 바로 천자든 아니면 교육자든 양반이든 혹은 노비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똑같이 본성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은 만민 평등 사상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다만 그 당시의 신분 사회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하나의 전문 직군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과거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명을 그대로 받은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의 내용은 바로 인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이라는 지하수가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하수물이 수도꼭지로 올라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그 덕분에 우리가 갈증도 해소하고 이걸로 밥을 하면은 밥을 하는데 써먹을 수 있고 또 설거지할 때 쓰고 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덕을 밝히는 거죠. 그 덕을 밝히려면 친해야 되는 거죠. 친민이라고 했고 그래서 대학 1장에 바로 명명덕 대학의 도는 대학의 바로 대인지학이라고 그랬죠. 대인이 되는 바로 길은 밝은 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친민 백성과 친민하고 그래서 친민하게 되면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시계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시계 보는 법을 몰랐던 아이가 시계 보는 법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시계를 봐도 시계의 덕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지어지선 모두 다 지극한 선에 인간의 본성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성인 되는 길이라고 유교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바로 대동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성인이라는 게 뭐 어렵고 뭐 높은 경지고 뭐 이런 신비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거를 유학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것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 알의 기준을 명확하게 공자님은 제시를 해줬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범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런 것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 이게 알의 기준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을 진짜 허물이라고 한다. 뭘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유교 철학에서. 그것을 빨리 반성하고 고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허물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꼭 유교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불교나 기독교든 성인들의 관점은 다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허물로 쳐서 막 비난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성인의 관점을 갖게 되면 그 실수를 덮어주고 오히려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성인들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유학에서는 성인 도통의 신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윤직골중이라는 네 글자를 줬는데 순임금은 우임금한테 바로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 유일하여 윤직골중하라. 이렇게 16글자로 다시 풀어서 설명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전체적인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잘 알아서 불성지환을 최소화시켜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서 덕으로 드러내는 것을 저는 윤직걸중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교 철학에 대한 현실 인식, 오늘 현대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유교 철학의 이러한 성인되기, 성인이 되는 어떤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신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사회가 대동사이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요. 지금 바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유교 철학의 이러한 가치들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